안녕하세요. 30일에 시험 준비용으로 해서 평가단 문제 이제 이번부터는 해설을 제공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잘 풀어 놓으시고 이제 해설을 들어보시면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틀렸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잘 못 풀었으면 이제 교재 내용을 찾아보셔도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유튜브로 해서 매달 TV에서 저희가 이제 해설을 매주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매번 구독을 하시고 그 좋아요 눌러놓으시고 거기에서 해설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꼭 유튜브 쪽에서 그 해설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아마 매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단은 이번에 이제 1회예요. 이번에 이제 1회 평가단을 이제 제가 이제 출제를 하는데 이날은 1회는 지금 이번 주 1월 11일부터 제공을 해요. 그래서 11일부터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는 조세 총론하고 관련된 개념인데 총론에서는 조세 개념, 조세 분류, 용어 정리 여기하고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는 출제가 됐어요. 출제되고 그다음에 꼭요. 매달 TV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꼭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구독 눌렀으면 그다음에 이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꼭 하셔야 돼요. 그것도 지켜주시기 바라네요. 이제 1번부터 한번 가보죠. 이제 문제 푸시면서 이 문제가 이게 쉬웠나 어려웠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조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세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는데 그 세금은 개별적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 있어야 되는 거 없어요. 틀렸어요. 직접적인 반대급부는 없어요. 그럼 내가 세금을 냈지만 낸 만큼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네 번째는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수입이 있고 조세는 원칙은 금전 납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물납과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번은 3번이 답이었어요. 자, 2번 가보죠.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제 물납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물납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방세 중에 재산세에서는 물납을 허용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고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하고 취득세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취득세는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 양도소득세도 이것도 물납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물납이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5번은 이제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에 대해서는 물납을 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 처분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2번은 이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옳지 않는 걸 찾아. 그러면 여기서는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그랬으니까 양도소득세 완전히 틀렸죠. 3번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 요게 틀렸어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물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3번은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거는 법이 개정된 걸 확인하셔야 돼요. 취득세는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재산세는 500만 원이 아니라 250으로 바뀌었어요. 250만 원을 초과하고 2개월 안에 분할납부 가능하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500이 아니라 250만 원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을 초과하고 2개월 안에 분할납부 됩니다. 이건 맞았네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분할납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은 4번이 답이 돼요. 이제 4번 문제로 가보죠. 4번에서 이제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로 안에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의 분할납부예요. 그럼 종부세니까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250을 초과하며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6개월 250만 원. 그래서 4번은 2번이 답이 돼요.
자, 5번 가보죠. 국세만으로 묶인 거 찾아라. 그러면 이제 지방세 빼야죠.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요것들은 지방세니까 밑에 보기에서 이제 기억, 그다음에 미음, 그다음에 디귿 이거 빼봐요. 그러면 답은 3번. 3번이 정답이 돼요. 상속세나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국세입니다. 자, 문제 6번으로 가봐요. 가장 옳은 걸 찾아라 그랬을 때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존재하는 틀렸네요. 양도소득은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하면 안 돼요. 종합소득과 따로 구분하여 과세를 시켜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아니라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네, 개인별로 합산하는데 뒤에는 맞았네요. 6억을 초과하는 건 맞는데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합산하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취득세는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세죠. 직접세고 보통세에 해당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과세한다. 4번이 맞았네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별로 과세를 하게 돼요.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가능하나 틀렸죠. 물납은 불가능하지만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뒤집어져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분할납부는 가능해요. 그런데 물납이라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7번으로 가보죠. 7번에서는 세목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는 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직접세다. 맞았죠.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보통세가 아니라 목적세예요. 이거는 목적세네요. 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다. 그러면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는 본래 세금에 따라다니는 이건 부가세예요. 특별시, 광역시에 있어서 주민세 중에 재산분은 자치구세다. 자치구세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아주 처음 듣는 용어가 나오면 그냥 무시해버리란 이야기예요. 이런 질문 나오면 주민세 중 재산분 주민세는 구세입니다. 이래놨네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원칙이 특별시, 광역시, 시군세에 해당합니다. 그랬네요. 그럼 지방소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세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것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어렵네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시험제 내면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런 거 본 시험에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제 연습 삼아서 푸는 것 중에 내용을 이해를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낸 문제예요.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7번은 2번 이걸 답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8번 가보죠. 과세권자로 구분한 지방세의 분류로 틀린 거.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만 가볼게요. 재산세는 시, 군, 구. 등록면허세는 도, 구. 취득세는 도. 구가 아니라 특, 광. 그래서 특, 광, 도. 그럼 틀린 게 4번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8번은 4번이 틀려 있네요. 이제 9번 가보죠. 특별시세이면서 도세인 세목만을 모두 골라라. 진짜 까다로워요. 이런 거.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시면 돼요. 우리가 배웠던 취득세는 특, 광, 도. 지방교육세 안 배웠네요. 등록면허세는 도, 구. 네, 재산세는 시, 군, 구. 우리가 배웠던 것만 가지고 보면 특별시, 도, 특도, 특도 둘 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디귿, 리을, 그래서 디귿, 리을, 디귿, 리을. 그럼 답은 1번. 그래서 9번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과세권자만 가지고 역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역으로 해서 이렇게 찾아야지 전체적으로 이걸 지방교육세나 지방소비세나 담배소비세 과세권자를 일일이 하나씩 지목을 해가지고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 세 개만 가지고 푸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10번은 국세이면서. 그러면 국세이면서 그랬으니까 이 중에 지방세를 얼른 골라. 재산세와 취득세는 지방세. 그러면 기억 디귿 들어간 거 탈락. 기억 디귿 들어간 거 일단 먼저 탈락.
그다음에 간접세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직접세에 해당하는 걸 또 찾아요. 우리가 배우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들은 전부 직접세예요. 그러면 소득세는 요건 직접세예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직접세예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직접세를 얼른 또 아웃시켜요. 그러면 니을 들어간 것 없애버리죠. 그다음에 비읍도 없애봐요. 이렇게 없애요. 그러면 남는 게 2번 남았네요. 니은하고 미음, 주세하고 개별 소비세 이게 간접세예요. 그럼 여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부가가치세도 간접세에 해당이 돼요. 그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제 문제 11번. 조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보유가세고 보통세입니다. 등기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주택이니까 보유기간에 따라서 초과 누진세율이 될 수도 있고 비례세율이 될 수도 있어요. 무지 까다로운 지문이네요. 그다음 취득 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세점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취득 세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취득 가액이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그때는 면세점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어요. 그다음 이제 재산세는 2,000원 미만인 재산세로 내야 될 세금이 2,000원 미만이었을 때는 소액징수 면제로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제 등록면허세로 징수할 금액은 등록면허세는 물납도 안 되고 분할납부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물납도 분할납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2번 가보죠. 이제 본세와 부가세의 연결이 틀린 것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본래 세금과 부가세. 그러면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그런데 10%가 아니라 이건 20%예요. 네,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 농특세만 10%고 나머지는 다 20%예요. 그럼 틀린 건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12번에 3번인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배울 때는 이 퍼센트는 아직까지는 익히지 않았어요. 익히지 않았는데 퍼센트에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문제 풀 때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대신에 취득세, 농특세만 10%, 나머지는 모두 20%가 적용이 돼요. 그 정답은 3번이 돼요. 이제 13번 가보죠.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이제 과세표준 신고서는 그러면 뭐 세금,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 등 이거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서라고 하고 납세 의무자는 그랬어요. 그럼 납세 의무자란 용어를 썼으니까 이 사람은 내 것을 내가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본인 것만 내 것만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너는 빠져라. 특별 징수는 남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 징수해서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네, 부가. 세금 부가라는 이야기는 부담하게 하는 것을 부가라 하고 가산세에 나오면 가산세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라는 걸 물리겠습니다. 징수금 그러면 지방세와 체납처분비 이 두 개를 더해서 징수금이라고 칭하시면 돼요. 정답은 2번이 되네요. 이제 14번에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납세 의무자란 그랬어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내 것을 내가 내는 사람이니까 내 것만 내가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합니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하게 돼요. 연대라는 용어를 쓰면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걸 연대 책임이라고. 2번 맞았네요. 2번이 맞았네요. 체납처분비란 그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 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에 그 수수료를 포함하게 됩니다. 대행 수수료까지도 체납처분비라고 그래요.
네, 면세점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이하의 금액을 면세점이라고 그래요. 네, 보증을 쓰는 사람은 여기서 보증인이라는 것은 납부만을 보증하고 신고는 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고와 납부를 보증한 자,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건 2번 하나만 맞았네요. 이제 15번 가보죠. 이제 납부 기간과 기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게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에서 7월 31일,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로 가는 거예요. 1일이 아니에요.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는 9월 달은 맞는데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니까 4번 요게 답이 돼요. 그래서 15번은 4번이 답이 되네요. 자, 16번으로 가보죠. 또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여기에다 두 개를 더 붙이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까지 넣으시면 돼요. 네,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 그래서 법에서 정한 세율이 있으면 그 세율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요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요걸 표준세율. 징수금은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포함하여 이 두 개를 더해서 징수금이라고. 보통징수라는 것은 세무 공무원이 정부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보통징수. 특별징수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이건 틀렸네요. 특별징수라는 것은 징수에 편리한 자, 편의상 세금 받기 편한 사람에게 네가 돈을 좀 받아서 전달 좀 해주라. 그래서 특별징수는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여 납입하게 하는 것을 특별징수라 합니다. 이제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내가 내는 것을 요건 신고 납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5번은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이지 특별 징수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건 여기 5번 틀렸어요. 16번은 5번이 답이 돼요. 이제 17번 가보죠.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참 이제 혼란스러울 거예요. 특별 징수 의무자는 그러면 이제 얼른 생각을 얘기해. 남의 거. 남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납세자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맞았네요. 징수금이란 그러면 지방세와 체납 처분비까지만을 말하고 공과금은 포함하지 않아요. 징수금에는 공과금 들어가면 안 돼요. 보통 징수에서 편의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편의상 이 말이 나오면 특별 징수로 얼른 해석하셔야 돼요. 편의상 그러면 보통 징수가 아니라 특별 징수.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 징수 면제는 이하가 아니라 일정 금액 미달이네요.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럼 문제에서 옳은 것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옳은 것은 17번에 옳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한 개 있으니까 1번이라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있죠. 두 개. 2번에 있죠. 2번에 한 개 들어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번 이거 하나만 올바른 지문이고 니은, 디귿, 니을 다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요. 이제 18번 지문 가보죠.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제 등록면허세에 대한 등록면허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6,000원이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아무리 세금이 많이 나와도 또는 적게 나와도요. 6,000원 넘었다 안 넘었다 아니라 6,000원인 경우 그랬어요. 그럼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6,000원이다. 그러면 세금 안 받을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6,000원을 징수합니다. 6,000원이다 하면 그냥 6,000원도 안 되면 최소 6,000원 징수하시면 돼요. 자동차세는 2,000원인 때는 자동차세를 징수하게 돼요. 2,000원 징수해야 돼요. 네, 취득세는 취득 가액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50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3번은 맞았네요. 재산세로 2,000원인 때는 재산세 2,000원이면 징수하게 돼 있어요. 안 한다가 아니라 징수하네요.
지역 자원 시설세도 2,000원이면 징수 안 하는 게 아니라 징수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지역 자원 시설세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2,000원짜리는 징수한다. 그래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19번 가보죠. 19번하고 20번은 엄청 어려워요. 이제 19번하고 20번을 맞추신 분들은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거주자 갑은 2020년 2월 15일에 별장을 취득하여 10월 31일에 양도하였다. 그럼 연도 중에 6월 1일 날은 별장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별장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하여 2020년에 부담해야 될 조세가 아닌 걸 찾아라 그랬어요. 아시는 분은 진짜 단순해요. 아는 분은 단순한데 모르신 분은 무지 복잡해요. 별장을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내야 되겠죠. 취득세 나오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나가겠죠. 또 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나가겠죠. 재산세 나오면 지방교육세 나오죠. 또 별장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안 되네요. 별장은 종부세는 물리지 않아요. 그래서 별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별장을 취득하면 취득세 물으셔야 되고 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물어야 되고 별장을 양도했으면 그때는 양도소득세는 내야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물으셔야 되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별장이나 건축물 별장과 건축물 이것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그래서 별장과 일반 건축물들은 종부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20번 문제네요.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3월 20일 날 건축물을 취득하여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조세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럼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건물은 재산세 있죠. 그래서 재산세에 따라가는 건 지방교육세 있죠. 양도소득세는 보유 단계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데 건축물은 종부세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농어촌 특별세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기억, 니을에서요. 기억하고 니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두 개만 나오는 거고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19번에서 알려주죠. 별장과 일반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별장과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디귿 들어가는 거 요거 틀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그래서 기억하고 니을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억 지문하고 니을만 찾아내시고 디귿 들어간 거 있죠. 디귿 들어간 거 탈락.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여기는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다니니까 니은 디귿 들어간 것은 서로 틀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문제 중에 19번하고 20번이 제일 까다로워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문제고. 그다음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맞춰지는데 이제 처음 문제라 이렇게 문제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가단 지금부터 10월 내년 이제 올해 10월 달 시험 볼 때까지 평가단을 계속 빠지 말고 매주 빠지 않고 진행을 하시면 목표를 14개에서 15개는 내가 맞출 수 있겠구나. 세법 16문제 중에서 14개에서 15개를 맞출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목표를 세우셔야 되고 근데 소망을 품으시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하겠지 하고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가지고 정확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14개에서 15개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는 이제 여기 좀 이쪽에도 안 써놨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꼭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유튜브 매달 TV 계속 들어오시면 매주 들어오시면 아마 여기 계속 강의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시험을 테스트를 보고 잘 풀지 못했던 걸 여기서 해설 강의 들으시고 해설 강의 들어가지고 점검하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계속 거기 가면은 강의 평가단 신청 안 했더라도 매달 TV에 들어가면 해설 강의 볼 수 있다더라. 그래서 해설 강의를 매주 일요일에서 빠르면 일요일, 늦으면 월요일 안에 다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으니까 그때 한 번씩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들으실 때는 꼭 할 일 있죠. 자, 이거 뭔지 알죠? 좋아요도 해주셔야 되고 또 구독도 꼭 눌러주셔야 되고. 그래서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그래야 저희가 일할 때 더 많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시고 주변 분들 그래서 혹시 학원에서 이 메가랜드 학원 수강생이 아니고 다른 계열의 수강생일지라도 그 학원에 가면 또는 각 공부하는 방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홍보를 또 해주세요. 매달 TV에 가면은 전부 다 여기서 강의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 다 홍보해가지고 다 들어오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들이 세법 때문에 어려워했다, 세법이 힘들었다 이런 말 하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그 세법만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강남 메가랜드 학원에 오시면 단가로 해서 세법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법은 매주 목요일 날 여기서 강의가 있으니까 학원에 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 오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또 매주 이렇게 토요일 날 문제를 풀고 답안을 제출하시는데 그 답안 안에 그 분석표가 들어갈 거예요. 문제 한 문제당 여러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가 그 분석표가 들어가는데 분석표 중에 50% 이상이 맞힌 문제를 내가 틀렸다. 그럼 그거는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해주셔야 돼요. 모든 분들이 맞추는 게 전체 중에 10%밖에 못 맞췄다. 그러면 그 사람들 10% 맞춘 사람이 이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다 틀려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분석표를 보면서 대략 50에서 60% 이상 정답률이 나온 게 내가 틀렸더라. 그러면 그거 다시 점검하시고. 그래도 혹시라도 내용 이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밴드 있잖아요. 제 이제 개인 밴드로 송원세법 밴드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또 문제가 올라가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거기다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질문하시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제가 답을 해드리니까 혹시라도 문제를 푸시다가 조금 애매하거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해설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 그쪽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라네요. 그래서 첫 해 1회 이제 평가단 첫 번째 해설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혹시 첫 번째 점수가 잘 안 나왔더라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를 또 기대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이미 그 학습 그 진도표 우리 이제 문제 진도표가 있으니까 그 진도표 참고해가지고 미리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네요. 네, 첫 번째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